안녕하세요. 농글TV입니다. 오늘은 농땅과 글땅의 비료 시비와 로터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작업의 설명에 앞서서 저희 농땅과 글땅을 어떻게 꾸밀지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땅은 약 100평에서 150평, 글땅은 약 150평에서 200평 정도 되는 크기로 보여집니다. 우선 농땅에는 기존에 이 밭에서 재배하고 있던 작물인 들깨를 재배할 예정이고요. 들깨는 모종을 잘 준비해서 6월 중순 정도에 정식을 할 예정입니다. 글땅은 땅을 3등분해서 토마토, 케일, 당근을 심을 예정이고, 토마토는 그냥 일반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를 반반 나누어서 심을 예정입니다. 현재 토마토들과 케일 모종은 아주 잘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로터리 치기 전에 비료 먼저 뿌려놓고 로터리 치려고 합니다. 지금 군홍은 혼합 퇴비 가지러 갔고, 신비 누나는 쑥떡 만들 쑥 삶으러 갔습니다. 그게 쌀 불리는 게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거 불리러 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은 비료 시비와 로터리 작업을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비료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토양의 양분을 보충해주는 목적으로 살포를 하고, 이 로터리 작업은 기계로 땅을 갈아엎고 이랑과 고랑을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보통 트랙터 같은데 앞에 로터리 기계를 장착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로터리 작업을 진행해주면 겨우내 굳어있던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고, 죽어있던 풀들이나 새로 나온 잡초들을 한 번에 갈아엎어서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터리 작업을 하면서 미리 비료를 뿌려주면 비료가 토양 안으로 골고루 섞이면서 영양분을 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리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비료를 사와서 밭에 먼저 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비료를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뿌려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비료들이 종류도 다양하고 작물들마다 요구되는 비료의 양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과학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저희가 토양 분석을 실시했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서 처방서가 왔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물의 종류와 밭의 면적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토양의 pH 농도, 유기물 함량, 대표적인 무기물인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함량 등의 정보와 함께 밑거름, 웃거름, 그러니까 작물을 파종하거나 정식하기 전에 시비하는 밑거름과 작물이 자란 후에 이 상익 상황을 좀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시비하는 웃거름의 양을 얼마만큼 시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화학 비료의 종류들은 흔히 비료의 3대 요소라고 말하는 NPK, 질소, 인, 칼륨 비료와 유기물 비료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또 이제 질소질 비료에 요소 비료, 유한 비료, 인산질 비료에 용성인비, 용과린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물질의 구조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자세한 영상 만들어 가지고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물 비료 같은 경우는 우분퇴비, 돈분퇴비, 개분퇴비, 혼합퇴비라고 나와 있는데 순서대로 소똥, 돼지똥, 닭똥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정 비율로 배합한 섞은 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땅 같은 경우는 유기물 함량이 매우 낮았고 인산과 칼륨 등의 경우 적정에 속하기는 하는데 이 마지노선에 걸려 있어서 퇴비 시비를 통해 유기물을 좀 보충을 해줘야 되고 적당량의 화학 비료를 처리해야 합니다. 글땅 같은 경우는 유기물 함량이 많이 낮고 농땅보다 전반적으로 인산과 칼륨의 양이 많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글땅에는 3가지 작물을 심을 예정이라 각각 작물명을 달리해서 처방을 받았는데요. 각 작물마다 요구되는 이 NPK의 비율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토마토와 당근의 경우는 인산질 비료의 시비 비중이 높았고
케일 같은 경우는 질소질 비료와 인산질 비료의 요구량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5년 동안 농땅과 글땅의 비료를 한 번도 시비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특히 유기물 비료가 많이 필요했고 화학 비료 또한 많은 양을 필요로 했는데요. 처방서에 나와 있는 수치를 면적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시내에 있는 비료 가게에서 비료를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거금 94,350원이 지불되었네요. 저희가 로터리 작업은 기계가 필요한 작업이라 신비씨 지인분인 할아버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요. 할아버님 도착하시기 전에 빨리 비료를 흙 뿌려놔야 로터리 작업을 하면서 비료가 토양에 골고루 잘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쫓겨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전에 쑥 뜨느라 정신이 팔려가지고 작업을 미리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비료를 아직 저희가 다 못 뿌렸는데 벌써 막 트랙터가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닥 비료 살포를 어떻게인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 로터리 작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양을 한번 갈아엎으면서 흔히 경운이라고 하죠. 이랑과 고랑을 또 만드는 작업인데 한 번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을 잘 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리고요. 제 목소리만 들으면 좀 지루하실 테니 이쯤에서 인동의 코멘트 한번. 이번에는 골 내주고 계세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을 내는 거라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손이랑 소 갖다 하는 것보단 낫겠죠. 듣고 가시죠. 그리고 이 작물의 재배 조건에 따라서 이랑의 높이나 고랑의 깊이의 차이가 약간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제가 직접 기계를 조작하면서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전에 학교에서 뭐 실험 같은 걸 할 때는 그 작업하시는 분께 깊이를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알아서 조정을 해주셨었습니다. 이렇게 잘 경운이 되고 있는 모습을 멍 때리고 보고 있으니 괜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글땅 로터리 작업을 마치고 농땅 로터리 작업을 하시다가 약간 사고가 났어요. 농땅에 한 3분의 1 정도 로터리 작업을 진행하시다가 이 트랙터 앞에 로터리 기계를 고정하는 임새 같은 것이 부러져가지고 더 이상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께서 나중에 수리를 하셔서 며칠 뒤에 작업을 마무리해 주신다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농사 좀 짓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료 시비와 로터리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토양도 부드럽고 영양분 넘치는 상태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작물을 심을 일만 남았겠죠.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